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강의에서 DFS와 BFS를 통해 기본적인 탐색의 개념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한계를 넘어서 비용을 고려한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뒤에 나올 레이스타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이기도 해서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까지 배운 DPS와 BPS의 한계가 정확히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익스트라의 핵심 도구인 Priority Queue, 우선순위 큐와 그 내부 구조인 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정의하고 예제들을 통해 단계별로 어떻게 최단 경로를 찾아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챕터는 DFS, BFS 알고리즘의 한계입니다. 앞 강의에서 두 알고리즘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는 이미 봤지만, 오늘은 이 둘만으로는 왜 코스트맵 위에서 이 최적 경로를 못 찾아가는가 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어야 왜 다익스트라가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DP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PS는 깊이 우선으로 한 갈래를 끝까지 파고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더 짧은 다른 경로들을 쉽게 놓쳐버리기 때문에 옵티멀하지 않습니다. 경로를 하나 찾아줄 수는 있지만 그게 최단 경로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으로서는 동작하지만 최적의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DFS가 만들어내는 경로는 이웃을 어떤 순서로 푸시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크게 의존합니다. 이 북동남서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인접 리스트의 순서만 바꿔도 결과 경로가 확 달라집니다. 게다가 DFS는 각 셀의 비용을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단지 리포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규칙에 따라 마지막에 들어간 노드를 먼저 꺼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말처럼 DPS는 이제 경로를 찾아주긴 하지만 그 경로 자체가 짧거나 옵티멀하지 않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면은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딱 봤을 때는 되게 비교적 길을 찾기 쉽게 되어 있는 것처럼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북동남서 순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가는 식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비효율적인 경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도 누가 봐도 전혀 짧지 않는 경로와 효율적이지 않은 이런 비현실적인 경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음은 BFS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BFS는 모든 간선의 비용이 동일한 경우, 즉 유닛 유닛 코스트 환경에서는 홉수가 가장 적은 칸수 기준 최단 경로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보장은 비용이 모두 1로 똑같을 때만 유효하게 되는데요. 실제 코스트 맵에서는 장애물 주변 인플레이션, 뭐 다른 또 다른 코스트 맵, 뭐 고비용의 셀 아니면 대각선의 이동 등의 여러 요인 때문에 셀마다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BPS는 높은 비용의 셀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지 간선의 수만 보고 스텝이 적은 경로만을 우선하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적힌 것처럼 대각선이나 아니면 코스트맵이 있는 환경에서는 스텝 수가 적더라도 어, 실제 총 비용은 더 비싼 경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BPS는 레벨 단위로, 그러니까 즉 말하면 간선에 따른 거리순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넓은 열린 공간에서는 어, 깊이 있는 노드들을 전부 큐에 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론티어인 그 큐의 크기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BFS는 항상 가까운 레벨부터 차례대로 탐색해야 되므로 그 목표가 멀리 있을수록 그 앞에 있는 모든 얕은 레벨을 다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 목표에 대해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탐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기본적으로 유닛 코스트일 때만 최적의 경로를 홉수가 최소인 경로를 탐색하는 구조이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코스트가 다른 셀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BFS는 이 높은 코스트의 셀을 가지는 이 경로를 회피하지 못하고 그냥 홉수가 최소인 패스만을 결국 도출해내게 됩니다. 네, 정리해보면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플래너는 각 셀이나 간선의 비용을 고려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옵티멀한 경로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려면 단순히 어떤 순서로 방문했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경로 비용을 프론티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스택과 큐는 둘 다 순서만을 기억하는 컨테이너입니다. 스택은 마지막에 들어간 순서, last in, first out 에서의 구조만 신경을 쓰고 있고, 큐는 먼저 들어간 순서인 first in, first out의 순서만 알고 있을 뿐 각 항목이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싼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FS와 BFS는 비용이 균일하지 않은 환경, 즉 non-uniform cost 환경에서는 최적의 경로를 보장할 수 없고 코스트맵 기반 플래닝에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네, 일반적인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발지는 강남역, 도착지를 서울역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 지도맵을 이렇게 열어보면 두 지점을 잇는 경로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교통수단 여러 개를 타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로는 시간이 짧지만 요금이 비싸고 뭐 어떤 경로는 싸지만 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보통 최적의 경로라고 부르는 것은 슬라이드에서 표시된 것처럼 이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든지 기준으로 해서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 예시와 같은 경우에서는 1번 루트가 비용 최적의 경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둘은 이제 거리가 거의 똑같은데 이제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1번이 더 우수하고, 루트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거리도 멀고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번의 경로가 코스트 옵티멀 패스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해법은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되게 명확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프론티어가 단순히 이제 삽입 순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 비용인 이 G에 따라서 정렬되는 알고리즘이 필요한데요. 다시 말해서 cheapest first principle, 가장 싼 노드부터 차례대로 확장해 나가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Q인 이 FIFO를 최소 비용의 노드를 먼저 꺼내주는 그 우선순위 Q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우선순위 Q는 각 항목을 이 좌표가 결국 노드인데 비용과 노드로 함께 저장하고 이 비용을 기준으로 가장 작은 값을 먼저 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팝 되는 순간 그 노드의 비용은 최적이라고 확정을 하고 골을 찾았을 때도 그 순간의 경로 또한 최적의 경로로 종료한다는 규칙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증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큐에서는 단순히 먼저 넣은 순서대로 3,5, 2,1, 3,2, 2,4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만약 이 셀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코스트들이 다 다르다면 오른쪽에서와 같이 코스트가 가장 적은 3,2가 먼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 적은 2,1, 그 다음으로 적은 3,5, 제일 큰 2,4가 가장 마지막으로 팝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싼 경로 후보로부터 차례대로 확장할 수 있고, 이 원리가 바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핵심이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방금 언급했던 우선순위 Q, 프라이어티 Q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익스트라의 프론티어는 일반 큐가 아니라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알고리즘 이해의 출발점이 됩니다. 네, 우선순위 큐는 각 항목에 우선순위인 이 키를 붙여서 저장하고
항상 그 중에서 가장 작은 키를 가진 항목을 먼저 팝하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그림을 보시면 각 셀에 코스트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푸시는 아무 순서나 할 수 있지만 팝을 할 때는 항상 이 중에서 코스트가 가장 싼 노드를 먼저 나오는 구조를 갖습니다. 다익스트라에서 그래서 이 우선순위 Q가 정확히 프론티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명칭적인 부분을 살짝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때까지 BFS나 DFS에서는 프론티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Q, 뭐 스택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다익스트라나 그 A스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어가서 이 프론티어가 되어 있는 이 셀이나 노드들의 집합을 오픈 리스트, 그러니까 열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한 번 파위 된 경우에는 이미 그 경로 자체가 그 경로까지가 최적의 경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전혀 바뀔 일이 없어서 클로즈드 리스트, 폐쇄된 리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왜 팝이 됐을 때 그거 자체가 가장 최적의 비용인지는 자세하게 나중에 증명할 예정이고, 네, 그래서 이 다엑스트라의 전체적인 그 흐름은 아래 보시는 이 그림과 똑같은데요. 먼저 가장 싼 비용 G를 갖는 노드를 먼저 팝을 하고, 그 노드가 꼴이면 탐색을 멈추고 경로를 복원하게 됩니다. 그 꼴이 아니라면 그 노드의 이웃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릴렉스라고 하는데, 더 싼 경로가 발견되면 우선순위 큐에 다시 푸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우선순위 큐는 항상 현재까지 알려진 경로 중 제일 싼 후보를 맨 앞으로 유지하게 되고, 다엑스트라는 그 후보를 하나씩 확정해 나가면서 최단 경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릴렉스 한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즉슨 뒤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리드 환경에서 지금 여기까지 현재 스타트에서 여기까지 온 노드의 비용을 한 7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비용이 7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이 다음에 싼 애가 여기라는 걸 이제 엑스트라가 인식을 하고 여기까지 이동을 했을 때, 여기 이 친구의 비용을 9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의 비용이 9면은 여기 또 주변이라기보다는 이 스택, 이 프라이어티 큐 안에 있는 이 노드 중에서 가장 싼 노드들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이 코스트들이 바뀔 수 있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뒤에서 나중에 언급이 될 텐데, 이 코스트 자체를 높으면은 이대로 그냥 냅두고, 만약에 1,1의 코스트가 3으로 바뀌었다, 계산을 다시 해봤는데 3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 노드의 비용을 5에서 3으로 낮춰주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엣지 릴렉세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노드의 비용을 완화해 준다고 해서 이 릴렉세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고, 네, 자세한 예시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순위 큐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때 사용되는 자료 구조가 바로 힙이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힙은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완전 이진트리를 가지는 그 자료 구조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특정한 대소 관계가 항상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니멈 힙, 민힙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이 값이 항상 자식의 키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페런트가 이 차일드 노드보다 항상 같거나 작다라는 이 규칙을 만족하게 되고, 맥스 힙은 그 반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페런트 노드가 항상 자식보다 같거나 크도록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게 되는데, 이 자료 구조를 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칙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 노드 사이에서는 어떠한 정렬 관계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힙은 전체가 정렬된 구조는 아니지만 루트 노드 하나가 항상 전체 중에서 최소 또는 최대라는 사실만을 빠르게 보장해 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민 힙 구조에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 10이 이 중에서 가장 최소라는 거를 보장을 해주고, 또 이 그 안에 작은 트리에서 봤을 때 이 30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 30이 가장 최소값임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맥스도 똑같이 전체 구조로 봤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애가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고, 작은 틀에서 봤을 때도 가장 위에 있는 애가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덕분에 이제 우선순위 큐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빠르게 찾고 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다이스트라의 그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파이썬에서는 이 별도의 자료형의 이름을 가지고 힙을 선언하지 않고 일반 리스트를 힙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힙Q라는 이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import 힙Q를 통해서 모듈을 불러온 뒤에 힙푸시라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 새로운 원소를 넣고 힙팝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가장 작은 원소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사용될 메서드는 사실 이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스택이나 아니면 힙 같은 구조에 뭐 푸시 팝 아니면 인큐, 디큐 같은 구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넣는 거고, 얘가 이제 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도 존재하긴 하는데, 살펴보면 히피파이라고 있으면 이 히피파이는 이 한 리스트를 힙 구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 55, 30, 20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이 힙을 아니 이 리스트를 힙 구조로 바꿔주게 되면 5, 예를 들어 10, 아니 뭐 20이나 10, 30, 50 이런 식으로 일반 리스트를 힙으로 아예 바꿔주는 역할을 히피파이가 하게 되고, 힙 푸시팝 이거는 이제 가장 일단 먼저 아이템을 먼저 넣은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꺼내게 되는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하게 해주는 메서드이고, 이거까지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힙 리플레이스라는 거는 어,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거를 먼저 빼고 나서 다음에 이제 새로 원소를 넣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딱 이 두 개가 좀 반대되는 과정입니다. 이 친구는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최소인 것을 찾는 것이고, 이 친구는 최소인 것을 먼저 찾은 다음에 새 원소를 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요 두,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통 우선순위와 함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이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이 키와 함께 이 데이터 형태, 이런 식으로 튜플 형태로 보통 리스트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장하게 될 건데, 이 G가 결국 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담당하는 키 값이 될 것이고, 이 뒤에는 이 데이터, 결국 이 노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좌표값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챕터인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선순위 큐와 힙을 정리했으니 이제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비용을 고려한 최단 경로를 효율적으로 찾는지 이론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목표는 아주 명확한데요.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비용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코스트 옵티멀 패스를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익스트라는 항상 누적 비용 G가 가장 작은 노드부터 확장한다는 그 원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컨테이너로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민 프라이티 큐를 사용하게 되고,
각 항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G, 어떤 노드 이런 식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PQ에서 팝 되는 순간 그 노드의 누적 비용은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는 최단값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종료 규칙도 명확합니다. 꼴에서 이 예를 들어서 이 꼴이 팝이 되는 순간 그 자체가 이미 최적 경로가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가정이 있는데 모든 간선, 모든 셀의 비용이 0 이상인 음수가 아닌 값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가정하에서만 팝 시점에 최저 경로가 확정된다는 성질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적혀 있듯이 이 모든 셀의 비용이 1이라면 다엑스트라와 BFS는 완전히 동일하게 작동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BFS는 조건이 이제 유닛 코스트였습니다. 이 모든 셀의 간선 비용이 모두 똑같이 1이나 뭐 다른 똑같은 비용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이제 그 이외의 다른 코스트들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동심원 형태로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형태로 탐색을 진행했다면 이 다익스트라는 음수가 아닌 이 간선이나 셀 비용을 통해서 최소인 이 G값을 가지는 애들만 찾아서 먼저 확장해 나가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아까 같은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다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결국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메인 아이디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용 최적화된 그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이고, 그 원리는 누적된 이 G값을 통해서 가장 작은 애를 계속 꺼냄으로써 그 노드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이제 이 비용 최적화된 패스를 찾을 것이고, 이 최적화된 이 원리를 가능하게 하는 자료 구조인 이 컨테이너는 우선순위 q, 이 최소 우선순위 q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힙 q라는 모듈을 사용해야 되고, 그때 이 프라이어티 큐에 들어가는 이 항목들은 이 비용 G와 그 노드를 나타내는 이 좌표값, 이렇게 해서 한 쌍의 튜플로 해서 값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이 종료할 때, 이 팝할 때 종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프라이어티 큐 오픈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오픈 리스트에 이제 이 스타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 주변 이웃들을 이 프라이어티 큐에 먼저 넣고 이제 시작할 텐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스타트의 비용은 일단 0입니다. 왜냐하면 스타트하는 곳에 부터 시작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비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에 대한 노드는 0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얘를 이제 팝하게 됩니다. 팝했을 때 지금 이 스타트의 이웃들은 이 비용 100을 가지는 꼴과 비용 1을 가지는 A가 존재하게 되고, 이 둘이 이제 이 오픈 리스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나갈 때 검사하는 것이 아닌 이 들어올 때 검사하게 된다면, 이미 지금 이 둘 노드 사이에서 이 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 Q는 결국 이 100의 경로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노드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비용 최적의 경로는 A 경로를 한번 거쳤다가 꼴로 가는 것이 최적의 경로인데, 만약에 들어올 때 그 꼴을 검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용 최적화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항상 꺼낼 때 그게 진짜 꼴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고, 그 꼴이 맞으면 그게 이제 비용이 최적화된 경로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에 대한 엄밀한 증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노드를 이제 S라고 표현할 거고,
V를 이제 모든 노드를 담고 있는 집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Q라고 하는 이 오픈 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 PQ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아직 노드가 이 알고리즘이 방문한 곳이 셀이 없기 때문에 일단 empty 집합으로 일단 초기화를 이렇게 진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건데요. 이 모든 노드에 대해서 모두 이제 비용을 무한대라고 가정을 합니다. 비용이 가장 크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이제 페런트도 이제 넌으로 가정을 해서 모든 노드를 페런트 이제 넌 그리고 비용 무한대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니셜라이즈의 한 일부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발 지점에서는 비용이 0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어디에 셀에 이동하지 않아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0으로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그 민 PQ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런 튜플 형태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키가 될 것이고, 이것은 좌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화하는 이니셜라이즈 하는 과정이고, 이제 본격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while문을 돌게 되는데, 이것도 DFS나 BFS처럼 이 컨테이너가 빌 때까지 계속 비어 있을 때까지 계속 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팝을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면 비용이 가장 적은 애를 뽑아서 그걸 일단 변수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GU와 U로 할 거고, 여기에는 이제 그 좌표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 GU에는 그 가장 최저의 비용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뽑았을 때 이 U의 좌표랑 검사를 해서 이게 꼴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할 거고, 뭐 그 전에 일단 U를 방문했다라고 표시를 해줄 건데, 여기까지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 U를 뽑았을 때 그 팝된 U가 U 근처 이 아웃고잉이라는 게 사실 네이버랑 똑같은데, 이 U에서 V로 가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노드 U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것도 똑같이 다른 알고리즘들과 같이 주변에 있는 그 셀들을 검사를 합니다. 이때는 아웃고잉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네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애들을 검사를 할 거고, 그 애들을 V라고 할 때 그를 포문으로 돌려서 각자 모든 애들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셀들의 비용을 릴렉세이션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완화해 줄 때는 지금 현재 이 U까지 온 이 노드까지 온 비용에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더해서 각자 셀에다가 담아주게 됩니다. 그걸 이제 각자 UG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UG와 원래 이 셀이 가지고 있던 그 비용과 검사를 해서 만약에 새로 업데이트 하려는 이 G 값이 더 작다면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 값을 업데이트 해주고, 그러면 그때 이 페런트가 이 U가 되겠구나. 그리고 얘를 다시 우선순위의 큐에 넣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식의 일련의 과정들이 포문을 통해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어차피 뒤에서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긴 하지만, 조금 간단한 예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꼴은 뭐 저기 어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비용이 이제 여기가 스타트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가 그럼 비용은 0이고 페런트는 시작이니까 넌으로 초기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비용이 다 무한대로 초기화가 다 되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4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랑 옆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위로 가는 이 셀의 비용은 그냥 가정을 할 때 2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로 갈 때는 5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를 진행할 때 지금 GU 현재 가지고 있는 G 값은 0이 되는 것이고 이 각각의 오메가 U, V는 이 현재 스타트 노드에서 각자 갈 때 각자의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셀, 이 북쪽에 있는 셀은 결국 0 플러스 2가 돼서 이 UG 값이 2가 되게 되고 이 동쪽에 있는 값은 0 플러스 5에서 5의 UG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에 다 무한대로 가정을 해서 초기화를 해놨기 때문에 항상 이 값들이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한대에서 이제 실수 값으로 이렇게 좀 더 그 비용들을 릴렉세이션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을 여러 번 수차례 반복해서 결국 골까지 갈 때 이 비용들이 전부 다 잠잠해진 상태로 되어서 이게 최적의 경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예제는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드 그래프 예제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스타트 노드부터 해서 A, B, C, D 노드가 있는 이 노드 그래프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각 간선에 이런 뭐 1, 2, 3, 4, 5, 6, 7, 8, 9, 10 이라는 이 가중치가 존재한다고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스타트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 S가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목표인 이 B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스텝 0에서는 초기화만 일단 진행을 합니다. 스텝 0에서 일단 프라이어티 큐에 가장 시작 노드인 0을 넣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그걸 의미하고 있는데 얘를 먼저 넣어서 0을 넣고 페런트는 넌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무한대와 똑같이 페런트도 넌으로 해놓고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실질적인 탐색 알고리즘이 시작이 되는데 네, 먼저 스텝 1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래 이 두 노드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는 이제 비용이 0인 스타트 노드만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팝이 되게 되고 이 팝된 기준의 아웃고잉인 A와 C 아웃고잉인 A와 C를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스타트가 갖고 있던 원래 비용은 스타트니까 0을 갖게 되고 각각의 간선 비용은 10과 5이기 때문에 A는 0 플러스 10 해서 10의 비용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C는 0 플러스 5로 해서 5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미 원래는 이제 A, B, C, D에 모두 무한대로 초기화가 되어 있었지만 무한대는 사실상 셀 수 있는 수에 비교하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용 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스트를 한 번씩 업데이트 해주고 그때의 페런트를 시작 노드로 초기화를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으로 이 비용이 가장 싼 값을 꺼내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작은 값은 이 C였으므로 이 C를 꺼내서 이 U가 C가 되는 거고 GU는 이 C의 비용이었던 5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말씀드린 과정대로 이제 비지티드 처리가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클로즈드의 셋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스타트에서 출발했을 때 A로 가는 것보다 C로 가는 게 가장 최적의 경로이다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C의 아웃고잉들을 살펴보면 이 간선들을 통해서 A에도 갈 수 있고 B에도 갈 수 있고 D에도 갈 수 있으므로 아웃고잉의 C는 A, B, D를 모두 갖게 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이 결과들을 모두 수행할 텐데 먼저 GU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의 값인 5가 될 것이고 각 간선 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A는 5 플러스 간선 비용인 3이 될 것이고 B는 원래 값 5 플러스 여기 이동하는 비용 9가 될 것이고
다음 D는 원래 비용 5 플러스 이동하는 이 간선 비용 2 해서 총 8, 14, 7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릴렉세이션을 한번 해주고, 이게 지금 이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페런트도 한 번씩 다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이 A의 페런트가 S였는데 C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와 D도 이 무한대였던 이 비용이 결국 이 14와 7로 더 작아지게 되면서 릴렉세이션 완화가 되었고, 그에 따른 페런트가 C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왜 A가 이제 C가 이제 페런트가 되었느냐? 분명히 이렇게 돌아오는 것보다 이게 더 가까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용 입장에서 봤을 때 S에서 A로 가는 거는 10의 비용이 들지만 S에서 C를 거쳐서 A를 가는 것은 8의 비용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A가 만약에 꼴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것보다 A의 페런트 노드가 C여서 이 8의 비용으로 가는 게 사실 가장 최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페런트를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는 똑같이 또 이제 비용이 가장 작은 애를 꺼내서 그 주변의 아웃고잉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네, 일단 가장 비용이 작은 7과 이 D 노드를 꺼내서 똑같이 비지티드 방문을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아까 클로즈드 리스트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C로 왔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비용이 작은 애를 확인해 봤더니 이 D가 가장 작아서 D로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S, C, D까지는 현재 가장 최적의 경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래서 비지티드 처리를 해주게 돼서 이제 C가 이제 클로즈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C의 아웃고잉을 확인했을 때 S와 B가 됩니다. 그러나 S는 사실 이미 클로즈드라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이유도 있고, 비용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5 더하기 다시 여기 C에서 D로 갔을 때 2 더하기 D에서 S로 가는 간선 비용 7 했을 때 14라는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스타트의 비용은 원래 0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값이 더 크게 되어 굳이 릴렉세이션을 진행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변하지 않고 GB의 값을 봤을 때 원래 GB의 값이 14였는데 이 경로를 통해서 왔더니 0, 여기까지 지금 원래 경로가 GU가 7이었고 이거에 대한 간선 비용 6까지 더하니까 13이다. 근데 비교해 봤을 때 13이 더 작으니까 릴렉세이션이 일어나서 B의 비용을 이런 식으로 교체해주고 페런트도 교체해주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은 A 노드에 대해서 이제 아마 확장을 진행할 텐데 비용이 제일 적어서, 네, 이렇게 A 이 가장 작은 비용을 가지는 애를 뽑았을 때 똑같이 비용과 노드를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뽑혔을 때 이제 비지티드 클로즈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해서 A로 가기 위한 최적의 비용은 8인 것을 알 수 있고, A의 아웃고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C와 B가 있는데 사실상 이미 얘는 최적의 경로가 끝났기 때문에 클로즈드 안에서는 굳이 아웃고잉에 대한 이 과정들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산을 해봤을 때 GU가 8이고 간선 비용이 2인데 여기 계산하게 되면 10입니다. 근데 이미 5기 때문에 10이 더 커서 이러한 업데이트를 진행할 이유가 없고, 이 B에 대해서 아웃고잉을 진행해보면 원래 기존 비용 8 더하기 간선 비용 1 해서 9가 되게 됩니다. 근데 원래 기존 비용이 13이었는데 이게 9로 낮아졌으니까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때 업데이트를 해준 노드를 이제 페런트로 삼게 되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또 가장 적은 비용을 갖게 되는 이 B에 대한 이 노드를 또 꺼내게 될 것인데, 이 노드를 이제 비용이 최소여서 꺼내고 봤더니 B9에서 꺼내고 봤더니 비지티도 처리가 되고, 그 후에 이제 B는 꼴이다라는 이 조건문을
통과하게 되어서 결국 이 경로를 다시 이제 복원해가지고 리턴해주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예전에 이제 DFS나 BFS에서와 같이 경로 복원을 할 때 재기적인 함수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패런트에 이 골 값인 b를 넣어서 패런트 b는 a였으니까 a를 도출하게 되고 그 a 값을 또 재기적으로 넣어서 a는 또 c를 도출하게 되고 패런트 a는 c를 도출하게 되고 또 재기적으로 패런트 c는 s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 결국엔 s까지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이때 이 s에서 b로 가는 최적의 비용 경로는 s, c, a, b가 되는 것을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 비용은 9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그리드맵, 그 격자지도 위에서 다익스트라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그리드는 행 ABC와 열 1, 2, 3, 4, 5로 구성된 작은 그리드맵입니다. 이 주변에는 전부 장애물로 처리를 해 두었고 스타트의 셀은 이 B1이고 골 셀은 B5 이 빨간색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 이동은 4연결성을 가져서 상하 좌우로만 이동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각 기본 이동 비용은 1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이 추가적인 코스트에 대한 셀이 없었다면 사실 BFS 알고리즘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번에는 이 보라색으로 색칠된 구역이 저번에 예시를 들었던 무릉덩이와 같은 곳이어서 로봇이 지나가기에 좀 부담이 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코스트를 5를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예제를 한번 똑같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볼 건데요. 이때 이 타이브레이커라는 말을 알아두면 좋은데 이 타이브레이커의 뜻은 아까도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노드를 팝을 했을 때 이 팝한 이 노드 주변에 아웃고잉을 탐색을 하게 되잖아요. 이 아웃고잉을 탐색했을 때 만약에 비용이 똑같은 애가 있어가지고 얘 중에서 누구를 먼저 꺼내야 되지? 라고 하면은 그때 이 동서남북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북동남서의 그 순서를 가정하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자라는 뜻에서 그 똑같은 비용인 이 상황을 풀어주는 역할을 이 타이브레이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텝 0은 일단 초기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우선순위 큐에 이 스타트 노드를 넣게 되고 이렇게 스타트 노드에 PQ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셀을 이 V에 넣어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중치를 먼저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런트 또한 전부 다 넌으로 없다고 처리를 해놓고 이 GB1 이 스타트의 비용은 항상 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네, 스텝 1에서는 이 스타트가 먼저 팝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비용은 0이고 이때 노드는 B1이 되게 됩니다. 이때 비지트 처리가 되고 그 주변에 아웃고잉인 C1 그리고 B2 그리고 A2 이렇게 A1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아웃고잉이 되어서 또 이 대소 관계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전에는 모두 무한대로 초기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큐에 푸시될 때 이 V는 여기 아웃고잉 애들을 말하는 게 되는 것이고 이 뉴지는 릴렉세이션 된 이 값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C1은 6의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제일 뒤에 있고 그 다음에 B2와 A1은 각각 코스트 1로 초기화 되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타이블의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둘 다 이 비용이 1로 똑같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타이브레이크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 규칙이 원래 사용하던 북동남서의 순으로 결정되게 되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이 B2가 먼저 앞에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A1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C1은 이 비용 자체가 높기 때문에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 2는 이 B2를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B2를 꺼냈을 때 또 아웃고잉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요 모양으로 탐색이 아니라 이제 프라이어리티 큐에 들어오거나 오픈 리스트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클로즈드 리스트에 들어가거나 해서 아웃고잉은 지금 C2나 B3 그리고 A2가 됩니다. 또 이제 이전에는 전부 다 무한대로 초기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 개 모두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GU와 이 간선 비용이라고 있는데, 이 GU는 현재 노드가 가지는 누적 비용이고, 이 간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이동 하는 데 드는 비용인 무브 코스트 값은 항상 1로 가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각 셀이 가진 고유한 코스트 셀 코스트 죄송합니다. 코스트 셀, 이 셀 코스트가 이 보라색에서는 5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처음에 여기서 시작할 때 1로 넘어가게 되면 1 플러스 5에서 6이 되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이 보라색인 이 C2와 B3를 릴렉세이션 할 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1 플러스 간선 비용 1 플러스 원래 셀 코스트인 5를 더해서 총 7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꼭 잊지 말고 이 오메가 UV에 그 값들이 전부 포함된다는 걸 잊지 말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7, 7, 2로 릴렉세이션이 일어나서 이 또 비용대로 이런 식으로도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A1 얘를 또 이제 또 팝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또 팝이 됐으니까 여기 이제 비지티드 처리가 되고, 그 주변에 아웃고잉이라고는 여기 옵스타클, 여기 옵스타클, 여기 이미 방문했던 노드니까 비지티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A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2에 대해서 아웃고잉을 해가지고 이 검사를 진행을 해봤는데, 검사를 진행해보면 원래 이 기존의 비용인 1 플러스 여기는 원래 아무것도 없던 셀이니까 이동할 때 그냥 간선 비용 1만 발생하게 돼서 총 2라는 new g의 값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new g를 이 검사를 진행을 해봤더니 원래 이 전에 이 B2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이 값이랑 지금 new g 값이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이 비지트만 처리되고 아무런 변화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2를 꺼내볼 차례인데, 이제 A2를 꺼내고 그 비용이 2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지트 처리가 되고, 이 주변에 아웃고잉을 봤을 때 여기 옵스타클이고 여기 이미 비지티드니까 결국 살펴봐야 할 아웃고잉은 A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3에 대한 이거 또 검사를 진행할 것인데, 기존에 원래 A3는 무한대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것이고, 기존 비용인 2에다가 기본 간선 비용 1 해가지고 유지는 3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릴렉세이션이 일어나서 이 코스트는 3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이 A2를 페넌트 노드로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A3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위에 코스트가 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이 아래를 위주로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바로 이 누적 비용이 너무 위에 있는 셀들이 크기 때문에 이 최대한 비용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질로 인해서 위에는 코스트 업데이트가 거의 되지 않고 이 아래쪽을 위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해보자면 A3에 또 팝을 해서
그 비용도 같이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지티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웃고잉인 얘는 비지티드고 얘는 옵스타클이어서 이 총 A4랑 B3 이렇게 두 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려고 봤더니 기존 비용 3에다가 이 B3를 보면은 이동 비용이 간선 비용 1 플러스 코스트 셀 코스트 비용 해서 총 9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게 좀 7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존 9값보다 원래 있던 값이 더 작기 때문에 릴렉세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결국 페런트도 그냥 원래 있던 애로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A4는 원래 무한대로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3에다가 간선 비용 1을 더해서 총 4가 되어서 이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정보를 그대로 우선순위 큐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이 원래 기존에 있던 애들보다 이 위에 있는 애들보다 이게 지금 여기 애들은 오픈 리스트, 그러니까 즉 우선순위 큐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긴 하지만 비용 자체가 높아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새로 들어온 이 애가 비용이 작기 때문에 또 먼저 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사를 팝했을 때 이 비용과 노드를 또 업데이트 해주고 여기 똑같이 비지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원래 비지티드 셀이고 여기는 옵스타클이니까 여기가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PPT에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직접 채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B4에 대한 이 누적 비용 값은 기존에 왔던 누적 비용 플러스 여기서는 원래 일반 셀이었으니까 그냥 일반 간선 비용 1 해서 5로 완화가 일어날 것이고 A5 또한 여기까지 온 누적 비용 4에다가 A4에서 A5로 넘어가려는 그 간선 비용, 기본 간선 비용인 1 더해주면 똑같이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 또한 이 또한 이제 우선순위 PQ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직도 이제 여기 있는 이 고비용의 셀들보다 얘네들이 먼저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위아래로 5로 이제 비용이 똑같다 보니 북동남서의 기준에 따라 이 북에 있는 애를 먼저 앞으로 내세우게 되고 그 뒤에 있는 애를 이제 동에 있는 애를 뒤에 넣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B4를 꺼내 보겠습니다. 네, 이제 B4를 꺼냈을 때 똑같이 B4를 꺼내고 오일값을 넣었을 때 똑같이 여기 BGT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웃고잉은 여기와 여기 C4와 B5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 또 new 지혜 값을 계산을 해보면 누적 비용 5 플러스 여기는 이제 아무런 셀 코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선 이동 비용 1 해서 둘 다 6으로 이런 식으로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 B3도 사실 원래 아웃고잉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원래 비용 자체가 너무 커서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4와 B5 요 두 개를 이제 또 우선순위 큐에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둘의 비용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북쪽에 있는 C4가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B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A5를 꺼내서 보면 A5를 꺼냈지만 이제 여기 아웃고잉을 보면 여기 동쪽과 남쪽에는 장애물로 둘러싸여 있고 이 A4는 원래 방문했던 클로즈드 리스트에 있는 애고 이제 위에 있는 애를 코스트에 릴렉세이션을 하려고 봤더니 계산을 해보면 누적 비용 5에다가 위로 올라가는 간선 비용 1 하면 6인데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6의 비용과 똑같기 때문에 또 릴렉세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판만 되고 끝나게 되고 또 이제 C1 이제 여기 있는 코스트를 6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원래 있던 이 친구가 이제 업데이트 팝이 될 수 있는데
이 팝이 됐을 때 이제 여기도 비지티드 처리가 되고, 얘 아웃고잉을 봤더니 얘와 이 스타트 그리고 이 옵스타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타트도 원래 비지티드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C2만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여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B2가 아니라 C1을 팝했을 때는 아웃고잉이 B1과 C2 이게 총 두 개가 일어나야 되고, B1은 원래 방문했던 셀이기 때문에 얘는 빼겠습니다. 그럼 이제 C2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C2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비용, 누적 비용 6 플러스 이동 비용 1 플러스 셀 코스트인 5를 더해주게 되면 결국 12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12 값은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7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완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판만 되고 넘어가게 되고, 다음은 C4를 가게 되는데요. 이 C4를 꺼내서 봤을 때 아웃고잉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 이 동쪽과 서쪽에 있는 애가 아웃고잉이 됩니다. 위에는 옵스타클이고 아래는 비지티드니까. 그래서 여기서 A4 넣고 6을 넣어서 진행을 해보면 아웃고잉은 C5와 C3가 됩니다. 이게 동쪽과 이제 서쪽 순으로 정렬을 해놓은 것인데, C5와 C3를 검사를 해보면 각각 원래 무한대였기 때문에 기존 비용 6에다가 간선 비용 C5로 갈 때 1 해서 7로 릴렉세이션이 되고, 그리고 왼쪽으로 갈 때는 6 플러스 원래 기본 간선 비용의 셀 코스트 해가지고 총 12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골 노드인 B5가 팝되게 되면서, 팝을 했을 때 이 골 검사를 하게 되고, 골 검사에 통과하게 되면서 결국 이 리컨스트럭트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서 이 기존의 패런트들을 통해 제기 함수를 통해서 최적의 경로를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 B5에 이 패런트 노드를 보면 B4고, B4의 패런트 노드는 A4, A4의 패런트 노드는 이제 A3, A3의 패런트 노드는 A2, A2의 패런트 노드는 B2, B2는 B1, B1은 이제 스타트 노드니까 이런 식으로 비용까지 최적화된 최종 경로가 도출되게 됩니다. 네, 이제 BFS와 다익스트라를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BFS는 Q First in First out을 사용해서 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이제 노드를 확장하는 반면에, 다익스트라는 우선순위 Q를 사용해서 비용이 가장 싼 순서에 따라서 노드를 확장하게 됩니다. 또한 BFS는 노드를 Q에 인큐하는 순간 그 노드의 최단 홉 거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방문 표시를 인큐 시점에 하게 됩니다. 다익스트라의 용어로 봤을 때는 푸시할 때 이제 그 방문 표시를 하게 되는데, 반대로 다익스트라에서는 PQ 이 우선순위 Q에서 팝되는 순간에서야 그 노드의 비용이 최적인 것이 확정이 되므로 방문 처리를 팝 시점에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BFS는 유닛 코스트 그래프에서만 최단 경로를 보장하고, 다익스트라는 모든 비용이 0 이상인 일반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보장하게 됩니다. 그 차이를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아까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애물, 그리고 스타트 골, 그리고 커스텀 코스트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 경로를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네,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스텝 수는 확실히 적고, 그리고 홉수 또한 적습니다. 1, 여기 패스 1, 패스 2, 3, 4, 5 이런 식으로 홉수가 5가 나오는데, 이 경로를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이 9가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이스트라를 통해 찾은
패스는 이게 좀 우회해서 홉스가 좀 크긴 하지만 코스트는 6으로 BFS로 찾은 알고리즘보다 코스트가 최적화되어 나온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BF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그냥 확장만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확장만 계속하게 되는 것이고, 다익스트라는 각 노드에서의 비용 값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노드를 따라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스트가 가장 작은 최적의 경로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비교인데요. 이거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것의 이제 연장선으로 저희가 사실 가장 커스텀 코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레이어는 실제로는 이동 가능하지만 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가상으로 설정하는 코스트 값이기 때문에 이런 그냥 일반 간선 비용하고는 어, 지정되는 값이 다릅니다. 이는 첫 번째 강의에서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커스텀된 인플레이션 레이어를 깔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유닛 코스트가 아니게 넌 유니폼 코스트가 되어서 유니트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BFS와 다익스트라가 어떻게 결과를 보이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서 이제 팔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이 코너 컷에 대한 방지를 해놨기 때문에 스타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노드를 쭉 확장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BFS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심원 형태가 계속 쭉쭉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팔 연결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BFS의 알고리즘을 보면 결국 이 인플레이션 D를 하나도 반영하지 못하고 거의 이 부딪힐 듯 말 듯하게 이런 경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익스트라는 이 전체적인 비용 자체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레이어를 최대한 지나지 않으면서 최대한 코스트 옵티멀한 패스를 뽑아주기 때문에 이 코스트 차이를 확인해 보면 64하고 41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 코너 컷이 만약에 없었다면 BFS는 아마 여기서 꺾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셀에서 여기 셀로 넘어가는 이 경로를 아마 채택을 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로봇이 사실상 거의 부딪힌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왜 항상 최적의 경로를 보장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문장은 여기 위에 적혀 있는 문장 그대로인데요. 우선순위 Q는 항상 누적 비용 G가 non-decreasing 증가하지 않는 순서로 노드를 팝하기 때문에 이러한 최적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모든 비용이 이제 0 이상일 때 한 번 팝된 노드의 G값은 그 이후에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는 매 단계마다 지금 남아있는 후보 중 가장 싼 노드를 하나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cheapest first greedy choice라고 하는데요. 탐욕적 알고리즘의 일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 증명의 핵심인데요. 이걸 이제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G스타를 최적의 누적 비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최적의 누적 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에서 봤을 때는 이 골까지 최종적으로 갔을 때 결국 이 누적 비용이 6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골까지 가기 위해선 최소한 6보다는 같거나 큰 경로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기본 핵심적인 그 원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값을 저희는 G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로까지 갈 수 있는 최적의 값을 G스타라고 할 건데, 그때 꼴 T를 팝했을 때 그때 최적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 GU 값이 G스타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귀류법이라서 원래는 이 팝 된 순간 이게 최적으로 이제 이것보다 최적인 경로는 없지만, 만약에 이것보다 더 최적인 더 싼 값으로 갈 수 있는 그 경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때 그 누적 비용 값을 G 프라임이라 할 것이고, 그렇게 관계식을 써보면 G 프라임이 G 스타보다 작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최적의 경로보다 더 싼 값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비용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더 싼 값으로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현재 길과는 다를 텐데요. 그 다른 길에 있는 노드 중 하나를 오메가라고 해봅시다. 오메가라는 이 노드를 통해서만, 예를 들어서 스타트에서 골로 가는 최적의 길이 이 아래에 있는 길인데, 이거를 이 비용을 G스타라고 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길이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도중에 이 오메가를 거쳐서 와야 하는 이 G 프라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G 프라임은 G 스타보다 작은 더 최적의 값이기 때문에 이 경로를 따라서 왔을 때 이 오메가가 꺼내는 이 G 값은 이 G 프라임보다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가 최적의 경로면 이 최적의 경로 중 하나의 경로를 뽑아서, 이 하나의 노드를 뽑아서 봤을 때 그 경로의 그 노드의 집값은 G 스타보다 당연히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적의 경로이기 때문에 이 누적된 G 값을 토대로 결국 이 최종의 G 스타 값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최적 경로에 있는 노드의 G 값은 G 스타보다 같거나 작다는 사실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식을 지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된다면 이 오메가는 결국 이 G스타나 G 프라임이 되기 이전에 얘가 가장 작은 최적의 비용이었기 때문에 이 오메가는 결국 무조건 팝되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일찍. 그리고 어 그리고 결국 그 꼴 노드 이 T에 가기 위해서는 이 G 프라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최적의 경로 더 큰 값인 G 스타가 되기 이전에 이미 이 꼴 T가 먼저 팝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보다 더 작은 G 프라임에서 그 값이 도출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이미 모순이기 때문에 이 귀류법이 원래 그 명제의 부정이 이제 귀류법을 통해서 거짓임을 모순임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원래의 주장이었던 G스타가 옵티멀하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사실 이보다 더 자세한 증명이 A스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조금 감을 익힌다는 생각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 한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첫 번째 한계는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것처럼 방향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익스트라는 오직 G라는 값만 보고 꼴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거의 균일한 환경에서는 마치 이제 이 컨투어라는 이 등고선을 따라 퍼져 나가듯이 동심원 형태로 이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한계는 바로 이 점 때문에 너무 넓게 탐색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BFS처럼. 그래서 꼴이 멀리 있을 때 그 주변을 향해 곧장 나아간다기보다는 주변 전체를 골고루 넓게 탐색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연산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문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배울 이 A스타와 다익스트라의 차이점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A스타는 거의 곧바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익스트라는 거의 모든 게 아마 25바이 25 정도일 텐데 거의 625, 거의 이 616 스텝에 해당 달하는 정도의 스텝까지 가야 이제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균일한 코스트 때문에 BPS와 다를 바 없이 이 퍼지는 형태로 추정을 하게 되면서 골이 멀리 있을 경우에 너무 많은 계산량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드린 이 노 휴리스틱이라는 또 단점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 골에 대한 골로 가기 위한 그 하한선이 없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타트에서 골까지 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드 n, 어떠한 노드들을 거쳐야 될 텐데 그 노드 중 하나를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n은 s부터 n까지 왔을 때의 그 누적 비용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에서는 이 앞으로가 얼마 남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동시문 형태로 계속 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A스타는 그냥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현재 노드에서 G까지 아니 골까지 남은 비용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리스틱이라고 하게 되는 건데, 대강 얼마 정도 남았을 것이다 라는 하한선을 이 휴리스틱이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스타트가 0,0이고 지금 현재 노드 n이 2,2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3,3이 골이라고 했을 때 스타트에서 출발을 해서 n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n에서 g까지 단순히 거리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한 루트 이 정도 남았겠다라고 이제 휴리스틱 하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n과 g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을 때, 그리고 어떠한 셀의 코스도 없을 때 그냥 곧장 가서 이 루트 2만 비용을 지불하면 g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하한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뭐 늪이 있거나 무릉덩이가 있거나 이래서 셀 코스트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돌아가게 되면서 이거보다 더 큰 비용을 발생하게 될 텐데, 이 루트 2보다는 더 작은 코스트를 가지고서는 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한선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휴리스틱이고, 이 다이스트라는 이 휴리스틱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 자체를 그냥 g라고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래서 no information about the minimum limit remaining cost, 그래서 남은 코스트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그냥 방향성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형태로 계속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A스타는 이러한 점을 보완을 해서 지금까지 누적해온 값에다가 앞으로 얼마까지 남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이 함수 값을 집어넣어서 내가 어,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은 써야 된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추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때까지 그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만약에 현재 이 노드에 있다고 하고 스타트가 여기고 골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여기서 직선으로 이은 거리, 이거는 이제 유클리드 거리 기반이고, 뭐 예를 들어서 맨해튼 거리는 요 dx 더하기 dy, 이게 이제 휴리스틱의 하한선이 될 거고, 뭐 옥타일 거리라고 하면은 이거에 아까 dx 플러스 dy를 더한 거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2의
dx와 dy 중 가장 작은 값,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 휴리스틱의 하한 값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주변 셀에서도 똑같이 수행을 합니다. 내가 이쪽 셀을 가면 대충 비용이 얼마가 남을 것이다, 이쪽으로 갔을 때는 거리가 얼마 남을 것이다, 이거를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스트라에서 하던 것처럼 g에 대한 값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앞으로 남은 비용과 거기까지 갔을 때 누적 비용을 합산했을 때 가장 낮은 FN을 선택해서 이 A스타는 점점 노드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요것도 좀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할 거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A스타는 이 팝할 때 스탑했을 때 그 경로가 옵티멀리티 최적성을 보장한다, 이 점이 이제 다이스트라의 장점이었는데요. 이 장점에 더해서 이 확장하는 수를 줄여서 컴퓨팅 파워라든지 메모리 연산 뭐 이런 거를 좀 더 개선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휴리스틱을 도입한 이 에이스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이스트라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